안녕하세요. 김상열 박사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에서 이제 AI 에이전트로 가고 이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로 가는 그런 전체적인 여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가서 그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손 드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성형 AI는 이미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주로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이제 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자문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여전히 현재 기업들의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한번 보시죠. 2023년도에 생성형 AI 나왔을 때 관심이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챗GPT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해가 바뀌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로 그거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이제 에이전트 AI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얘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 업무, 타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워크플로우와 자율적 처리 및 의사결정, 그리고 에이전트의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본격화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올해 들어서 이제 CES에서 발표된 것처럼 피지컬 AI가 실제 세계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래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화돼서 실현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단순히 말 잘하는 AI에서 일 잘하는 AI로 바뀌는 시대, 그리고 또한 이제는 움직이는 AI 시대로 그 가치 중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또 이렇게 생성형 AI가 우리한테 주는 그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컨텐츠를 제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의성이나 생성 속도나 접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빠른 이런 어떤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번역, 패턴 인식하는 거에도 역시 그 우수성을 띄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코드 쪽에 이 코딩 쪽에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고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젠 AI는 싱커, 사색이자 크리에이터, 창작자였으나 아직은 자율적인 두어, 이가 실행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여전히 환각을 뭐 줄이고는 있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기억도 좀 짧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덕분에 우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자율적 실행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얘는 스스로 에이전트 AI는 추론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런 이 자율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목표를 스스로 태스크로 분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 답변을 넘어서 API, 그 다음에 또는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서 그 환경들을 이제 완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 유지 기억도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에선 얘가 에이전트 AI가 가장 곽강을 받고 있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실무 영역에서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피지컬 AI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와서 그것들이 이제 곧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 실체 등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엣지 전략으로 엣지 컴퓨팅 기반의 처리, 그 다음에 즉각 반응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드 모델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법칙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고도화 세계의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피지컬 AI의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요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시대에서 실제 AI가 몸을 생성하게 되는, 몸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로 왔다. 그래서 이런 AI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과 필연성은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그 임계점을 돌파해서 GPU가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고, 요즘은 이제 NPU도 보편화되면서 거대 모델 운영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의 성숙, 자율성에 대한 시장 요구,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AI 패러다임 배경을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전환, 그 다음에 5G나 6G에 대한 그 연결성, 그 다음에 노동인구의 감소, 고령화 이런 부분 등등이 어떤 특히 이제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AI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는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Gen AI, 에이전티 AI, 피지컬 AI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기술과 대표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GPT 5.2가 있고요. 구글 제미나이가 지금 있고, 엔트로피, 클로드, 미드저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여기 요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현재 서로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LLM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 생성형 AI 핵심 기술이 되고 있고요. 레그를 통해서 외부 지식 베이스 연동을 통한 할루시네이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장도 여전히 지금 성장의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긍정적인 영향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증대한다라는 거,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요 신뢰성과 환각이 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주요 사용 사례를 보면 컨텐츠 생성, 그다음에 코딩 보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계를 본다면 도구 사용 및 실행 등 자체, 그래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아직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특성을 또 하나를 보면 이 자연어의 지식 접근성의 민주화 이런 부분들에서 자연어와 인터페이스로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나 장기 계획 능력이 이제 부재가 없고, 그 다음에 다단계 추론 유지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이 생성형 AI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거버넌스나 보안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아직은 좀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과 한계 및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잘 활용한다면 여전히 생성형 AI는 우리 기업에 많이 활용되는 좋은 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LLM 모델을 좀 비교를 하면 뭐 GPT-5나 제미나이 3.0, 클로드 4.5에서 지금 현재는 제미나이 3.0이 그 GPT를 이겨가는 형상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5는 아무래도 범용성에 중점을 두고 컨텍스트 196K의 토큰,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토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나 싱킹 모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물론 통합적인 모델로 얘를 우리가 사용자들이 구분해서 쓰지 않아도 되고 있지만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개발자들의 특화된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든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멀티모달이나 심층 추론 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메가 이상의 토큰, 초대형 콘텍스트, 딥싱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현재는 가장 많은 영향 토큰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다 이건 유료 기준으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로우드라는 그 툴도 역시 코딩이나 장기 기억, 그다음에 200K 메모리, 그다음에 컨텍스트 에디팅, 특화 작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쓰고 있고요. 약간 이제 뭐 복잡한 영역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뭐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은 좀 추가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에 대해서는 실제 비즈니스의 성과, 그다음에 코드 리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법률적이나 컴플라이언스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에이전트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생성형 AI는 우리가 질문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할루시네이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걔가 실제로 자동으로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등장하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등장해서 이런 단순한 언어 처리와 이런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모호한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이작업으로 따다닥 구분을 해주고 실행 계획을 세형해 줍니다. 그래서 API 호출, 즉 이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API들을 호출해서 그것들을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오류를 스스로 실행하는 그 대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어떤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느냐, 생성자에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행자로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한 질의응답, 물론 질의응답도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 에이전트 AI는 목표를 제공해서 목표 제시 및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en AI는 디지털 컨텍스트에서 텍스트 이미지 코드를 한다면 사스 제어라든가 데이터 조작, 엔터프라이즈 액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이전틱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스텝을 좀 넘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이 에이전트 AI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기업들은 이 자동화된 개발 환경, 그 다음에 단순 답변을 넣으면 환불 처리, 예약 변경, 문제 해결 등을 실제 시스템의 조작을 이용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는 시장 데이터에 대한 수집, 뉴스, 분석, 재무제표, 그 다음에 리포트 초안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AI는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의 규모를 보면 약 12조 원, 64조 원 이런 정도의 규모로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제로 에이전트가 경제의 어떤 그 범위 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이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